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송파구와 노원, 도봉, 강북구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전 대비는 많게 1억에서 2억 원가량 오른 가격에 잇따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589의 13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방화 2구역은 최고 16층 740가구 내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달 6만 8,10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택업계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 후배와 선배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후배가 먼저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선배가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인 거지 인생은 매일매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맞고 또 어찌 보면 매일매일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좀 두고두고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인생의 부동산 투자가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은 저희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 문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나는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라고 미루면 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그리고 벌써 2월의 첫날 2월 1일이 됐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락세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락할 때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파는 거에 대한 고민, 다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엄청나게 고민도 많고 궁금한 거 많을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고민 조금 더 깊어지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마음앓이 하시기보다 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마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수요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막 오를 때는 내가 그걸 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하락장이 되면 그 여유를 찾기는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오늘은 그 노하우를 좀 배워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하락장입니다. 인위적이든 규제든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의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던 지금은 하락장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민만 하고 있고 또 이것저것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근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 이 팍스 경제 TV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풀어보고 좋은 지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꼭 박사 이 강의하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갑작스럽게 시간이 1시에서 12시로 옮겨졌죠. 저희 방송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풀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낮 12시에서 1시로 그리고 2부는 낮 1시에서 2시로 옮겨졌습니다. 이 화요일은 이 수요일은 1부도 저 차 대표가 하고 2부도 차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 적어도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같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내일 또 12시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고 1부 끝나고 광고하고 나서 바로 2부가 진행됩니다.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은 채널 번호 186번지 186번 그리고 팍스 경제 TV 우리가 팍스 경제 TV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채널 번호가 있겠지만 168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들 왜 이 12시까지 옮겼냐면 직장인들 일하시느라고 저희 방송 못 보셔서 혹시 점심시간에 귀를 꽂고 유튜브 휴대폰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시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날 오르니 고민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가격이 하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락맨들 지금 대박 났어요. 뭐 자기 방송 맞았다고 7년 동안 8년 동안 폭락 하다가 작년 2022년 한 해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랑을 많이 합니다. 폭락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들 잘못된 거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폭락은 왜 했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혹시 거품이 빠진 조정장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많이 내렸습니다. 20%에서 심지어는 40%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금 경색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왔고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시장이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현재 생명이 있다. 이 부분을 보신다면 수요는 줄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더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 특히 취득세 중과 아주 징벌적이죠.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던 징벌이었죠. 1% 취득세 내야 되는 사람도 취득세를 12배, 12%를 내거나 8배, 8%를 내게 하고 또 주택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자유민주주의의 시장에서 조금 시장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세도 누진해서 내고 있는데 재산이 더 많다 해서 종부세로 소위 세금 폭탄을 때립니다.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그런 강력한 부동산 세제를 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내리고 잘 됐습니까? 시장만 더 불안이 야기됐고 시장이 더 왜곡됐죠. 팔 사람은 양도세 중과세를 무려 3주택자 80% 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2주택이라고 해서 70% 때리는 나라 없습니다. 팔지는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한 추운 날 동결시키는 그런 과거였죠.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큰 대못, 수없는 부동산 규제를 어느 정도 풀겠고 가급적이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받쳐줄 사람이 없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DSR 금융규제, 개인의 총체적 상환 비율을 정해버림으로써 지금 뭐 전문직 종사자든 아니면 오랜 신용을 쌓았던 대출과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우리는 신용사회라고 해서 신용을 열심히 쌓았지만 대출 하나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 안 팔리면 블랙리스트, 신용 1등급의 소득 수준 높아도 블랙리스트 3년 올라가면 3년 동안 대출이 안 나오는 이상한 금융 규제가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좋습니다. 가격을 굳이 이렇게 규제를 안 하더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규제가 됐고 지나치게 자금줄을 막았기 때문에 폭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에서 폭락은 있었는데 과연 거래량이 많았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시세를 이루는 건데 이 폭락된 가격에 한 점, 두 점 찍는 정도, 통계에서도 나오기도 힘든 가격 폭락이 있었죠. 그 폭락은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진정한 시장에서의 매매 시세인가? 아니면 변칙적인 증여인가? 아니면 변칙적인 매매인가? 시장을 좀 더 한번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부동산 업계 종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시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했을 때가 시세인데 거래가 거의 없다가 어쩌다가 점 하나가 뭐 가격이 폭락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40%, 30% 싸게. 그게 과연 진정한 시장의 시세인가 아니면 거래의 추세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팔려고 해야 되는 건지, 불안해서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팔고 좀 더 이번 기회에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지금 다 없어져서 안 팔리는 건지, 아니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시장의 상황을 일일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지난 과거 20년 동안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값 하락으로 해서 불안을 느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지혜롭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집, 서울에 있는 집은 그냥 살아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멋모르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들 막 나오니까
우리 개인들도 못 모르고 무조건 팔아 제꼈습니다. 정말로 IMF 일어나고 폭락이 일어났죠. 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 살리기를 했었죠. 정말 나라가 힘드니까 내 금 모아가지고 금값 오르는데도 내다 파는 경우 드물죠. 달러가 없으면 금이라도 대체해서 내놔야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금만 내다 판 게 아니라 아파트, 내 주택도 팔아 제낀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2001년이 지나면서 불과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들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팔았던 사람들 너무 많이 후회하게 되죠. 자기가 팔았던 금액의 2~3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97년 가격에 한두 배 가격이 올랐고 심지어는 서너 배 오른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에 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때 팔았던 내 아파트, 내 집이 끔찍히도 정말 팔았던 그 경험이 정말 악몽 같은, 끔찍이도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파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었죠. 그리고 2007년 정도까지 계속 올랐죠. 이때 2008년 소위 미국발 리먼 사태,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지나친 부동산 론으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이 또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폭락은 심각했습니다. 서울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수도권, 수지, 일산, 이런 부천, 이런 의정부 이런 데들에서는 역전세난으로 전세가 나가지를 않아서 집은 많은데 내줄 돈이 없어서 하우스 푸어족이 발생이 된 거죠. 하우스 푸어 간단하죠. 집 때문에 가난해지다. 집은 많이 있는데 내가 돈을 내주질 못해서 내가 거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험악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정말로 경매로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 집 들어가질 못해서 결국은 경매로라도 집을 빼야 되는 일이 많았었죠. 수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매매가는 3억 2천인데 전세값이 3억 2는 그러한 이상한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바닥을 거치면서 이때 부동산 규제가 2005년 8.31 조치 이후에 너무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는커녕 시장이 마비가 돼서 오히려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데 있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2014년 1월 1일자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경제 활성화의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2015, 16, 결국은 16, 17, 18, 19 다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우리 서울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고 조정받는 시기에 이자, 기준금리 이자가 0%, 0.5에서 0.75에서 0.25%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은 쏟아져 나오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가치, 내가 은행에 저축해야 대한 기대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부동산과 주식과 소위 전자화폐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지게 됐고 특히 20, 30대 영끌이족들이 부동산으로 그나마 온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다른 데 간 사람들은 정말 피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과다하게 낮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 제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많이 모이니까 부동산으로 돈 들어오는 걸 차단을 시켜서
강력한 규제들이 발생이 됐고 결국은 2022년 DSR 우리가 LTV 주택담보비출, DTI 소득기준 비율 그리고 총체적 부채 상환 강력한 금융 규제를 해서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DSR은 풀리지를 않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LTV를 상향하고 DTI를 약간 상향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리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에 귀결이 돼서 지금도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고 돈의 유입이 끝났기 차단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집 서울에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팔지 않고 버티면 된다. 그리고 팔도 갈 데도 없고 또 안 팔아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고 다만 종부세 부담이 돼서 다주택자분들 힘드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증여나 변칙 매매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2년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021에서 23, 24 이제 예상을 해야 되죠. 저의 견해로는 2024년 바닥치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2023년이 바닥인데 다시 변곡점이 오는 적은 항상 떨어질 때 하락기에는 1년 더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속력, 원심력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2024년 말 그래서 2025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 DSR 규제 풀릴 것 같고요. LTV와 DTI 정도만 있겠고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시장 이 규제를 풀어주면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진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들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때까지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와줘야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죠. 있는 새로운 신규 공급이 아니라 20평대, 30평대 간 사람들은 20평대를 팔 거고 또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산 사람들은 헌 아파트를 팔게 함으로써 시장의 공급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중과세를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설명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간 선을 점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선을 보시면 나타나는 게 IMF 때 무언가 거품이 있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뭐죠? 기회가 왔다. 기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회를 찾는 부분인데 다시 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거품이 와서 팔 시기가 왔고 그 다음 2013년부터 이 14년이 여기가 보면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지나치게 하락했다라는 건 또 뭐죠? 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신 분들 갭 투자 뭐 1억 또는 7, 8천 투자해서 5, 6억 벌었죠. 그리고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다시 거품이 왔고 규제가 지금 심각하게 들어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또 뭐가 온 거죠? 다시 또 기회가 오고 있다.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 사이가 또 다시 갭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내 집 가격 갖고 있는 사람들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죠. 계속 이 점선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팔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집을 잘 이용을 해서 전세라도 놓고 그놈을 가지고 몸테크를 해서 이 기회를 한 번 더 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저 떨어졌을 때 가격을 하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면 또다시 내 떨어진 가격이 회복될 거다. 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떨어졌지만
내가 샀을 때 떨어졌지만 더 가격이 높아졌고 떨어졌지만 더 가격이 높아지고 또 떨어졌다면 또 가격이 높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불안과 우울증 없을 거고요. 맨날 와가지고 상담 오셔가지고 내 집값 떨어지는데 힘이 없어요. 어깨 축 처진 모습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 가격을 찾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믿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되겠죠. 뭐 가스값, 전기값, 뭐 빵값, 과자값 다 오르고 있죠. 그건 왜 올라야 되죠?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인건비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올랐는데요.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은 내가 제조하는 제조비들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영업다, 제조업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기본적이다. 그리고 충격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가를 잡으려면요. 인건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내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인건비가 올랐으면 그게 스멀스멀 양파값에 당근값에 그리고 빵값에 들어가고 라면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같이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올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정하게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해가지고 진급수당 받고 일하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결국은 뭐냐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화폐 가치가 시간이 가면은 항상 실물 가치가 더 오른다. 인건비 오르고 물가 상승하면 공사비, 업무자재 가격 높아지니까 건축비도 높아져서 같이 가격이 상승되고 여러분이 안정화되기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라. 다만 중요한 건 과잉 하락 시에는 기회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역사적으로 좀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기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자 조언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면 그게 쉽지가 않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차윤환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차윤 대표와 함께 만나서 좀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2040 서울 플랜, 서울 기본 계획이 1월 5일자 작년에 발표된 월 1월 5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곧 투자이고 내가 부자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서울 플랜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어디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요,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2년 전에 네. 그 집을 살려다 못 사가지고 아. 전세를 계약하면서 벼락거지 됐다고 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만기가 돼서 음. 전세 자금이 여윳돈으로 이제 생겼다 하고 네. 기회가 왔다 싶어서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네. 같이 살던 딸이 네. 세대주로 분할을 시키고 아.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몬테크를 하면서 아. 제 전세금이 한 7, 8억으로 제 집을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서울이 또 너무 넓은 곳이다 보니까 아. 어느 곳에다 사야 될지 네. 예, 막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요. 네. 제 이름으로 파주 운정에 네. 아파트 하나 그 분양받은 게 있어요. 아. 그게 이제 24년도 1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가 4억 3천인데 그거를 그냥 팔 생각으로 없다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1가구 2주택으로 그거를 끝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유자금 7, 8억 원으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좀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2024년에 파주 운정의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남편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아, 저기 남편은요, 현역에서 퇴직하고 지금 지방에 가 있어요. 네, 지방.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의 직장 위치는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고요. 가사. 네. 자녀분의 직장 위치는요? 딸의. 딸은 지금 딸이 둘인데 하나는 삼성동에 있고요. 네, 한 딸은 하남시에 있고요. 하남. 예. 지금 현재 결국은 잠실이나 송파에 사시는 게 현재 위치적으로는 가장 좋네요. 네, 시청자한테는. 그래서 남편은 송파를 떠나지 말자 그러고요. 예. 지금 몸테크 하려고 새로 전세 싼 데로 들어간 거는 딸 이름으로 들어간 데는 네네. 하남 출퇴근하기 쉬우라고 명일동으로 갔습니다. 네, 명일동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볼까 하고 갔는데요. 네네.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가 네. 좋은지. 지금 현재 2022년 들어와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쪽이 강동구인 것 같아요. 네. 강동구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항상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송파는 좀 몇몇 그냥 아주 고가 아파트들 많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15억대 17억대 하는 부분들은 좀 덜 떨어졌다라는 걸 느끼고 막상 살려고 하면 매물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그 파주 운정 쪽에 분양권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예, 여기는 지금 GTX 바라보는 거밖에 없죠. 네.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파주가 너무 공기 좋고 북한에 가까우니까 좋아요 하고 갈까요? 안 가겠죠? 안 가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업무 시설보다는 주거 중심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좀 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가격 오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가격이 떨어져서 더 다른 지역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파주 운정은 매각 의견 드릴게요. 네. 예, 여기 또 돈 들어가고 나중에 또 전세 구하고 막 이런 전세 세입자 구하고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각을 하시고요. 아까 7, 8억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돈을 빼고 여유자금이 7, 8억인가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데가 요 명일동인데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최근 가격은 명일동 보면 명일주공 9단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전세 얻으러 갔었던 동네예요. 여기가 재건축에서 일단은 탈락은 됐는데 그때는 까다로운 안전진단 규격이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재건축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일조공 9단지요. 물론 명일 한양이나 현대가 더 좋은 위치이고 더 있지만 그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여기가 바로 한양예고 앞쪽으로 생기죠. 지하철 9호선 있고 그 다음에 9단지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많이 오를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송파에 모든 적을 두고 있고 또 자녀분들도 여기에 살면 좋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저 분양권을 정리를 하고요. 네. 저라면은 명일동으로 이사를 들어가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은 9억 이하만 대출이 좀 풀리는데 좀 더 지나면 대출이 좀 풀릴 때 전세 끼고 사뒀다가 본인이 직접 입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에 강동구는요. 네네. 예, 그리고 송파구 일대에는 지금 현재 오금역 아시죠? 네. 예, 오금역 쪽에 지금 아직 재건축은 안 들어갔지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금역 여기 이 주변의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3호선 있고 네. 여기서 오금역에서 계룡역 바로 옆에 내려오는 데 있죠. 네네. 가랑 우차는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하 1차도 통과를 했고요. 상하 2차가 남았어요. 네. 상하 2차 20평대라 어차피 몸테크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요거 전세 끼고 끼면 지금은 1차 따로 가지만 상하 2차 무창 요 세 개가 동시에 재개발이 다 들어간다고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네. 뒤에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보인고등학교 있는 주변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맞춰 가지고 여유 자금에 맞춰서 전세 갭 투자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가격이 쌀 때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새해 복 네,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남편과 사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나중에 거주 요건까지 생각해 봤을 때 두 군데 정도 일러드렸으니까 임장도 다녀와 보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성북구 네, 한성대 입구역에 네, 그 대단지 한신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아, 그거를 그 정리하고 강동구 쪽에 가고 싶은데, 네, 예, 그 돈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아. 저 박사님한테 네.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저 도움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성북구 이 한신한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를 좀 강동구로 옮기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한번 네네네. 괜찮은 선택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이 한신 아파트 좋아해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몇 평형 살고 계세요? 아, 예. 저 24평형 제일 작은 거 살고 있어요. 아, 24평형 팔고 강동 어디 쪽으로 가시려고요? 강동구 그 친구들이 예, 예. 그 고덕동 거기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네. 이제 그 적당한 그 주변에 예, 예. 좀 저렴한 데 좀 살고 싶어요. 예. 자, 일단 반대 의견 드릴게요. 네. 세상 적당하게 살지 마세요. 열받아요. 친구들은 잘 사는데 적당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적당하게 그런 적당한 아파트도 없을 뿐더러요. 네. 여기 이 친구들 적당하게 만나려면 그냥 일단 그 예. 1년에 한두 번씩 동창회 때 만나시고 네. 한진 아파트 친구들을 만나서 새롭게 하세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한진 아파트가 네. 20평대가 있고 30평대, 60평대까지인가 있죠. 그런데 56평입니다.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예,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비슷비슷해요. 여기가 이 가격이 지금 오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오를 때가 아니에요. 네. 자, 여기 한진이 몇 년식이에요? 몇 년대 준공해 놨어요? 여기 98년도인가 그렇죠? 그렇죠. 98년이죠. 네. 겉보기에는 용적률이 뭐 270% 이상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아파트의 공간 간격은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좋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대형 아파트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촌초등학교 사립이죠. 도남초등학교. 옛날 이 도남초등학교는 미아이나 이 미아동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유학 왔던 데잖아요. 네. 네. 삼선중학교, 동구회초등학교, 홍익사대. 지금
언제 여기가 때가 오냐면은 먼저 여기 홍대 사범부동대학교 있는데 성북 1구역 성북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동에서 놀러 가지 말고 예, 예, 예. 자기 동네에서 놀아야 뭔가 정보도 듣고 돈도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재개발 딱 끝나고 나면 여기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학교는 많은데 예. 아파트하고 소위 이렇게 보면 노후 주거지하고 아파트하고 학교가 공유돼 있어요. 5대5로. 아, 그런데 여기 성북 재개발 다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가 네. 전부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면 이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형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비싸지면 이쪽으로 갑니다. 핑 오르면 퐁 하고 오르나요. 얘가 또 핑 하고 오르면 얘도 퐁 하고 오르거든요. 그 과정에 얘가 98년식이니까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좋은 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가 거의 한 5천 세대 되죠. 예, 예. 이 5천 세대 갖고 있는 땅 지분이 커요. 이해 가십니까? 맞습니다. 대형 네. 평형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서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집이 커가지고 차라리 60평짜리를 30평대로 바꾸어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천자님이 24평을 가지고 강동 갈 돈이면은 여기 지금 60평대 뭐 4, 50평대도 10억밖에 안 가요. 전세 끼고 얼마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금평수로 갈아탈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4, 5년 있다가 이제 조합 활동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 결정. 조합 활동하시면서 예. 여기 있는 주민들과 함께 예. 이 멋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는데 저는 재건축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로 승부를 거시고요. 기다리세요. 네. 여기 성북 1구역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이제 10년 안에 다 와요. 10년 안에. 아, 선생님, 여기는 팔 때가 아니라 지금 살 때다. 여기 가장 여기 뭐 성신여대 입구역부터 해가지고 여기 산성대 입구역, 한성대 입구역 뒤쪽에 보면 지금 아래쪽 보면 지금 재개발해가지고 많이 올랐죠. 네. 예, 여기도 앞으로 오를 지역입니다. 얘들이 오르면 그 뒤에 뒤쪽 정릉역 그 주변에 뭐 하나니 뭐 중앙하이츠니 걔들까지도 그 내부 순환도로 있잖아요. 네. 그 막힌 그 안쪽까지 계속 다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그 말씀드릴게요. 1구역은 선생님 1구역은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되고 있다는 게 아까? 한성역 6번 출구 쪽. 무슨 역이요? 그냥 홍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있죠. 예. 예, 거기요. 한번 내려가서 오늘 지금 방송 끝나 내려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매수할 때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 그 근처에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화성 쪽에 서동탄역 쪽에 그쪽으로 좀 이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집을 좀 내놨는데 안 나가는데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서동탄 쪽으로는 좀 아파트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아니요, 계시는 거기도 거예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그대로 그냥 거주지만 좀 옮기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상가주택에서 서동탄의 상가주택으로 좀 이사를 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맞는 네. 방향인지도 한번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수원에서 네. 수원을 팔아서 서동탄으로 또 가가지고 예. 단독 주택, 소위 단독과 상가에 있는 상가, 1층에 상가, 2, 3층 단독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걸 또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월세 받아서 돈 좀 벌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땅가 제가- 올라서 돈 좀 벌었나요?
예, 땅값은 왔을 때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팔리나요? 지금 문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오른 거예요. 주변만 오른 거고 네, 각 시세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안 오르는데 네,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 수원 쪽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서동탄 쪽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수원 쪽이 더 오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수원이 더 오르면 오르지 서동탄 안 오르. 여기는 동탄은 물론 자족 기능을 위해서 사무실 회사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 중심이에요. 네, 그것도 주거가 너무 많아요. 네네. 예, 너무 많아요. 이제 남통단, 중탄 뭐 이쪽 일기 다 합치면은요. 이런 데는요. 아주 돈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상가주택 안 살 거예요. 왜? 싼 데니까. 네, 그래서 가면 안 돼요. 우리 동탄에 가서 동탄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수원에 전세나 월세를 놓고 예. 이쪽으로 전세나 월세로 가시기 바래요. 아, 이제 이거 네네. 팔면 진짜 못 빠져나와요. 네, 수원은 그래도 여기 이 재개발 재건축 팔달구 권성구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좀 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한 용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인계동 쪽으로 역 들어오지 뭐 들어오지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땅이 몇 평이에요? 48평입니다. 48평. 네, 제가 제 방송 보시면 항상 아시겠지만 이건 애매한 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당 1,500 받는다 하더라도 48평짜리는 1,200도 잘 안 나가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어, 이건 자체적으로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새로 빌라나 네네. 이런 걸. 네,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잘못 산 거예요. 앞으로 시청자님은 혼자 공부하지 말고 예. 꼭 전문가 네. 그리고 아니면 건축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사시기 바래요. 아, 네네. 예, 앞으로 살 때는 54평 이하는 네. 사지 마세요. 네, 예, 왜냐하면 주차장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뭐냐면 옆집하고 네, 혼자 팔려고 안 팔리니까 네, 옆집도 48평일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96평 되는 사람은 사가요. 건축업자가. 네. 빌라라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예. 아니면 안 사가면 둘이서 잘 상의해가지고 네. 지어가지고 전세, 월세 놓아서 네. 동탄보다 훨씬 나으니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시거나 네. 빌라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네. 옆집과 일단 사이를 좋게 하고 이웃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돈 벌어요. 네. 사이를 좋게 하고 둘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차 대표님 만나가지고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높일 거냐 고민을 네. 좀 해보자 해서 둘이 손잡고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요 지금 48이라는 부분으로 다 규결이 돼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저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팔든지 아니면 옆집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둘이서 한꺼번에 부동산 가가지고 팔자. 그러면 그때야 제대로 제값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네. 48평만은 안 사요. 네. 48평 가가지고 요 서동탄 가가지고 65평짜리 사고 싶은 모양인데 가면 더 힘들어져요. 네. 그때는 이제 아예 못 나와. 음. 아셨어요?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멀어질수록 못 나와요. 네. 수원도 멀어 죽겠는데 서동탄은 무슨 서동탄이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가서 전세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원 매도 후 서동탄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어떻게 조금 더 자산 불릴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안내 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개발 계획과 관련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용산과 관련된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든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차인원 대표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